안녕하세요. 닥터마마 수의사팀 박현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먹는 과일들은 과연 반려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새콤달콤 맛있는 제철 과일을 먹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애처롭게 바라보는 반려견을 보신 적 많으시죠? 이 과일을 접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이 반려견들도 과일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역대급 대장 포스를 풍기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하며 맛이 좋고 사람에게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시력 저하와 안구 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반려견에게 포도는 독성이 강한 과일이므로 반려견의 신장과 신경계에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포도를 먹고 나서 구토 또는 설사를 보이거나 오줌의 양이 감소하거나 오줌이 생성되지 않는 신장 기능 부전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실수로 먹이고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기능이 손상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반려견에게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잃어 체내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분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위해 이상, 탈수나 복통, 무기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포도 종류인 씨 없는 포도, 청포도, 거봉 등 모든 포도의 종류가 독성을 나타내고 건포도, 포도주, 포도잼과 같은 2차 생성물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에게 치명적입니다. 이 자몽도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과일로 자몽에는 솔라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반려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 솔라렌은 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 물질로 자몽의 껍질, 씨, 금지어 심지 부분에도 가장 많은 솔라렌이 집중되어 있고 반려견이 이 솔라렌을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을 동반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과도한 침 흘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반려견의 금기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퍼신이라는 성분이 말, 새 등의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아보카도 씨나 껍질에 있고 과육에는 별로 없으며 반려견이 이 퍼신 독소에 저항성이 있어 아보카도 과육을 먹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한 양의 과육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보카도의 씨앗과 껍질은 반려견이 소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장폐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에게 아보카도는 가능하면 급여하시지 않는 것이 더 추천되지만 급여를 하셔야 될 때는 씨앗 및 껍질 부분을 제거하시고 소량만 급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 체리, 복숭아, 자두 등의 과일 과육은 반려견이 소량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 과일의 씨앗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반려견의 소화, 변비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체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반려견의 눈 건강에 좋으며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간식이 맞지만 사과나 체리 씨앗에는 시아나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한두 개의 체리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려견이 그 이상의 체리를 통째로 먹는다면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은지 유심히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아나몰 중독 증상은 경련, 호흡수 증가, 호흡곤란과 심박수 이상,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람보다 체구가 작은 반려견에게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씨앗은 반려견이 먹지 못하도록 되도록 치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나 찰구, 자두 등의 씨앗은 이 단단하고 단내가 나서 몰래 먹다가 한 입 덕석 먹어버리면서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씨앗들은 위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절로 배출되기 어려워 장을 틀어막아 장폐색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폐색이 발생되면 개복 수술을 통해 이물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이, 설마 그 큰 씨앗을 어떻게 삼키겠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이기엔 먹음직스러운 과육에 쌓여 있고 눈치 보면서 천천히 먹다가 뺏길 것 같으니 냠냠 먹다가 낼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적당량의 과일은 반려견에게 행복을 주고 비타민과 수분 섭취 등 건강에도 좋지만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이 많이 있으므로 과일을 먹고 난 후 반려견이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처리를 잘 해주시고 과일은 되도록 소량만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려견에게 먹일 때 주의해야 하거나 급여해서는 안 되는 과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름 시기에는 이 복숭아나 자두 씨앗을 삼켜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 윗속에 소화한 시커먼 자두 씨앗이 발견되기도 하죠. 이렇듯 과일은 반려견에 급여할 때 반드시 안전한 종류인지 확인하시고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반려견에게 과일을 급여하시려는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